입니다. 자, 이 올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 참 많이 들으실 텐데요. 다음 이제부터는 이 한 해 동안 올해 이 미국 증시에 어떤 일이 있었고 또 특징은 무엇이었는지 자세히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동현입니다. 이 올 한 해 2013년도 어떤 이슈들로 어떤 변화의 흐름이 이어졌는지 살펴보고 또 의미 있게 확인해 볼 만한 종목 알아보는 시간 준비해 봤습니다. 자, 먼저 뉴욕 증시 중 다우지수 한 해간의 흐름은 어땠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6월 중순은 15,000선을 내주면서 큰 폭으로 밀리기도 했는데요. 이 버냉키 의장의 입에서 출구 전략 가능성이 나온 이른바 버냉키 쇼크와 함께 중국의 신용경색 우려도 불거지면서 2% 넘게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또 8월엔 7월 FMC 의사록에서 연내 테이퍼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투자 심리를 압박받았는데요. 더불어 시리아 내전으로 지정학적 불안감이 고조가 되면서 하락세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시리아 불안감이 이후 완화되면서 15,000선 다시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후 셧다운과 부채 한도 문제로 다시 한번 하락권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지만 연말 소비 시즌 기대감과 함께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이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한 해간의 흐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상승세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 올 한 해 기술주가 강세를 전반적으로 보이면서 나스닥 지수 상승권으로 끌어올리는 모습인데요. 그리고 12월엔 2000년 이후 처음으로 4,000선까지 뚫어내는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입니다. 이 S&P 500 지수도 큰 등락 없이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업종별로도 강세가 이어지면서 연이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나갔습니다. 현재는 사상 처음으로 1800선을 웃돈 이후 다소 반납한 구간에서 움직임이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자, 이어서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 분기별 그래프로 올 한 해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분기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전반적으로 뉴욕 증시 1분기는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중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 1분기가 10% 이상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연초 재정절벽 우려 탈출 이후에 주택 부분과 기업 재고 보충으로 경제 지표가 호전된 영향이었습니다. 자, 이에 따라 소비와 기업 경제 활성화로 상승세를 나타낸 S&P 500 지수인데요. 또한 연준의 양적 완화 정책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역시 투자 심리를 자극시켰습니다. 자, 하지만 3월의 변동성은 다소 확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일각에서 나온 미국 경기 침체 우려와 함께 이탈리아 정정 불안 그리고 키프로스의 구제금융 사태 영향이었는데요. 이처럼 1분기는 재정절벽이라는 큰 산은 넘었지만 이 대내외 우려와 함께 S&P 500 지수 랠리에 대한 부담감까지 역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기도 한 분기였습니다. 자, 다음은 2분기로 넘어가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는 뉴욕 증시 역시 상승세는 이어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가 업종별 강세 속에 2008년 이후 최고의 상반기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1분기에 비해서는 다소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주택과 고용 지표가 개선세를 보이면서 연내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점이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을 확대시켰는데요. 또 이와 관련한 버냉키 의장들의 발언들은 고수익 채권과 신흥시장 같은 이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매도세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유럽의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함께 중국 성장 둔화까지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따라 업종 중 유틸리티주만큼은 2분기에 3% 가까이 밀리면서 최악의 분기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은 3분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3분기 S&P 500 지수 5%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뉴욕 증시에서는 상승과 하락이 반동이 되면서 역시 변동성이 큰 분기를 보냈는데요. 먼저 7월에는 기업 실적 개선 전망과 함께 금방이라도 닥칠 것 같았던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다소 줄어들면서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 랠리 연이어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8월엔 사상 최고치 행진이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리아발 우려가 대두가 되면서 미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이 지정학적 불안감을 고조시킨 것이었습니다. 또한 들쑥날쑥한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감까지 더해지면서 8월엔 상승 가도에서 한 발짝 물러서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하지만 9월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다만 9월에는 미국 예산안 처리와 함께 부채 한도 증액 문제를 놓고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 현재의 흐름 4분기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중순부터 고점 랠리가 빈번하게 이어지면서 1800선 향해서 상승 흐름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글로벌 각국 통화정책 완화와 함께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영향이었습니다. 하지만 10월 첫 거래일부터 17년 만에 셧다운 사태를 맞게 되면서 초반 상황은 좋지만 않았는데요. 여전히 부채 상환 문제와 함께 테이퍼링에 대한 논쟁으로 등락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고용지표와 관련해서 양적 완화 축소 시기가 당겨질지 그리고 미뤄질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이후 로렌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차기 연준의장 지명자 후보에서 제외되면서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제니 옐런 연준 부의장을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후임자로 지명하며 투자 심리가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미 상원에서 16일 만에 셧다운 종료와 함께 부채 협상 타결까지 이끌어내면서 최고층진 다시 이어나가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S&P 500 지수는 1760선까지 급등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10월 FOMC 회의에서 양적 완화 정책도 유지가 되면서 연초부터 이어져 온 상승 랠리를 꾸준히 이어나갔는데요. 이후 11월 후반에는 출구 전략에 대한 경계감은 늦추지 않았지만 이른바 옐런 효과와 더불어서 이란 핵 협상 타결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연이은 사상 최고치 행진 다시 한번 이어갔습니다. 자, 한편 이때 나스닥 지수에서는 2000년 이후 처음으로 4000선 위에서 종가를 형성하기도 했는데요. 자, 그리고 현재 12월 추수감사절 연휴와 함께 사이버 먼데이를 거치면서 최근 온라인 매출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물론 12월 FOMC 회의를 앞두고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도 앞으로 계속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의미 있게 살펴볼 만한 종목들도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최대 스포츠 용품 회사 나이키인데요. 현지 시간 9월 23일 다우지수 구성하는 30개 종목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휴렛패커드, 알코아 대신 비자와 나이키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새롭게 다우지수에 편입된 것이었는데요. 특히 제조업에서 서비스와 소비재 산업으로 옮겨가는 흐름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나이키는 3월 발표된 나이키의 3분기 실적 발표 소식부터 호재로 작용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북미 지역 판매 중심으로 9분기 만에 매출 총이익이 오르면서 실적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또 9월에 발표된 회계연도 1분기 순이익이 38% 그리고 매출은 8% 가까이 오르면서 북미 지역 판매 중심으로 역시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9월 말에 다우지수 편입 이후 북미 지역을 제외한 다른 시장의 판매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앞으로 나이키의 실적 발표와 함께 소비시장 흐름도 연계해서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최대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잉하면 올해 연인 항공기 사고의 키워드로 떠오르는데요. 하지만 주가만큼은 꿋꿋하게 상승 흐름을 지켜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1분기 실적에서도 보잉의 배터리 결함 문제로 운항이 중단되는 사고도 있었지만 매출액은 시장의 예상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보잉을 받쳐줬던 것은 민간 항공기 판매와 아랍권 수요 증가였습니다. 그 예로 11월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 열린 에어쇼에서 대규모 수주에 성공했던 보잉이었는데요. 아랍권 항공과 합작하면서 연이은 상승세를 이어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또한 10여 년 만에 이란과 서방국의 핵 협상 타결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항공기 수요에 대한 증가는 더욱더 이어질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처럼 세계적으로 보잉기의 결항 가능성이 대두되기도 했지만 항공산업에서 수주 증가가 이어지면서 다우지수 종목 중 가장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보잉 추가적으로 확인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나스닥 지수 종목 중에서 부활에 성공한 넷플릭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시간 4월 23일 뉴욕 증시에는 깜짝 놀랄만한 사건이 두 차례 발생했습니다. AP 트위터 계정에서 나온 백악관 폭발 사고와 함께 DVD 렌탈 사업이 사양길로 접어들면서 퇴출될 줄 알았던 넷플릭스의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이었는데요. 이 같은 급반등 배경에는 직접 투자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배급한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의 성공 소식이었습니다. 자신만의 컨텐츠로 승부하면서 가입자 수를 증대시켰고 이윤 창출에 이루는 기업 목표에 부합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3분기에서는 전년 대비 4배 이상의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TV 산업 판도 변화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종목이었습니다. 특히 HBO 유료 시청자 수를 뛰어넘으면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시장으로 변화를 이끌기도 한 넷플릭스였는데요. 이후 월가에서도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는 넷플릭스입니다. 52주 그래프로 봤을 때도 지난해 대비 장 초반부터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현재 70% 넘는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SNS 업종 중 관심을 받고 있는 트위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시간 11월 7일 트위터는 공모가보다 70% 높은 수준에서 거래되면서 화려하게 나스닥 지수에 대비했습니다. 1년 전 페이스북이 공모가 근처에서 거래된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최근 IT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이 속에서 SNS 가능성을 재확인시켜준 화려한 대비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곧바로 하락세를 연출했고 전문가들은 닷컴 버블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내놓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상장된 지 28일째 만인 트위터에 대한 열기가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최근 대형 투자은행들의 주가 전망도 부정적으로 제시되기도 했는데요. 한편 간밤에는 더 정확한 광고 타겟팅을 위한 새로운 툴을 공개하면서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화려하게 데뷔했던 트위터, 과연 부활할지 아니면 페이스북의 전철을 다시 밟을지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국 최대 전자제품 유통업체 베스트바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소매주의 관심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베스트바이가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시작으로 2분기에 이목이 집중되기 시작했는데요. 휴버트 졸리 CEO가 회사 내부적인 개혁으로 판매 개선 노력을 시도했고 동시에 비용 절감까지 병행하면서 향후 몇 년간의 성장 전환점이라는 평가가 이어졌는데요. 지난주 추수감사절 연휴와 사이버 먼데이 이후에 다소 매출이 부진하면서 최근 소매 관련주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매출만은 사상 최대 호조를 보이면서 연말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현재 한 해 흐름으로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베스트바이, 과연 올 한 해 연말 소비 시즌에서 더욱 두각을 드러낼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13 미국 증시 정리해드렸습니다.